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탁구 감독 현정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현정아 감독님 딸 김서연입니다. 엄마랑 지금 별로 안 친한 사이인 것 같은데 방송에 나온 모습만 저도 딱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탁구 감독 현정화로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현정화로서는 할 말이 많이 없어요. 저도 엄마랑 친하게 몇 시간씩 통화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괜찮은 건지 이게 맞는 건지 하는 고민이 있어요. 두 분이 1년을 단위로 하면 같이 지내는 기간이 한 얼마나 되세요? 지난 10년 동안을 봤을 때에는 제가 가면은 뭐 길게 가봐야 열흘 이렇게 있다가 오니까. 열흘. 예. 네, 휴가 내서 가시는 거니까. 그렇죠. 휴가 내서 가는 한 달 있다가 오고 이러지를 못하니까. 1년에 한 몇 번 정도 그러면? 한 3-4번? 4번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. 그럼 한 달? 한 달 정도 네. 좀 더 있으시죠. 같이 있는 시간이. 기러기 가족 중에서도 이제 우리 현정아 감독님 가족은 트랜스내셔널 패밀리라고 해요. 그래서 초국적 가족. 초국적 가족. 네.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큰 딸은 홍콩에서 지내고 있고 아들은 일본에서 일하고 있고 아버지는 미국에 있고 그다음에 뭐 엄마는 한국에 있고 이런 가족들도 꽤 많아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족이 이렇게 떨어져 살면 그렇게 문제가 많지 않을까? 뭐 그러기도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. 다만 따님이 글쎄 엄마하고 더 친해지고 싶은데요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.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연락은 뭐 매일 하시는 거예요? 너무 미국하고는 시간이 너무 차이가 많이 그쵸. 나서 네. 특히 또 뉴욕 갔을 때는 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.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통화를 하지 않으면 또 밤 시간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 잠깐 이렇게 시간 내서 통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. 네. 한 번 통화하면 몇 분 정도 통화하세요? 그렇게 길지는 네. 않아요. 우리는 그냥 안부 정도만 묻고 주로 너 뭐 먹었니 이런 거 묻고 오늘은 뭐 어땠니 이런 정도만 묻지 길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. 시간으로 치면 어느 정도? 한 2-3분? 3-4분? 2-3분? 5분 안에 이제 끊는. 서연 양은 어때요? 좀 더 길게 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? 딱히 그런 생각은 없어요. 이 정도로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. 그래서 이게 저는 일반적인 건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친구들, 룸메이트들 전화하는 거 보면은 1시간, 2시간씩 엄마랑 얘기하는데 저는 엄마랑 그렇게까지 할 말이 없어서 오히려 엄마가 1시간씩 통화하자 하면은 저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. 아니 한국에서 있을 때는 그러면은 엄마랑 같이 밥 먹거나 할 거 아니에요? 그때는 분위기가 어때요? 밥 먹는 일이 그렇게 자주는 아니에요. 한국에 있을 때도. 한국에 있을 때도 본인이 본인 시간을 가지고 저도 일하러 나가고 그러면은 뭐 거기서 먹고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엄마 오늘 무슨 약속 있으니까 너 혼자 먹어야 돼. 그럼 혼자 먹고 그리고 여기 또 약속 있으면 나 혼자 먹고 네, 그러는 스타일이지 꼭 밥을 같이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. 일부러. 남자친구 있어? 이런 얘기 안 물어봐요? 아니 알고 있으니까 그걸 굳이 안 물어봐요. 그것만 딱. 네, 그래서 또 더 이상의 어떤 것들은 제가 좀 간섭을 좀 안 하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믿고 이렇게 하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홍대에서 친구를 만나 그러면은 몇 시에 들어와 이렇게만 하지 일일이 체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. 관계의 형태가 꼭 정답은 없어요. 사람마다 다 살아가는 방식은 다 소중하고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이 가장 또 최선이고 적합하다고 보는 게 맞긴 하는데요. 조금 우려되는 거는 같이 하는 시간의 절대적인 양이 조금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해요. 그거는 저도 많이 네. 느끼고 있어요. 여기는 이제 일은 아니지만 저는 또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왔다고 해서 2달 쉰다고 해서 제가 2달을 다 같이 딸하고만 있어줄 수는 없잖아요. 그런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고. 네. 엄마와 보내는 함께하는 시간의 양이 절대적인 양이 좀 적다라는 생각은 해보세요? 엄마도 워낙 너무 바빠서 좀 출장 갈 때도 있고 다른 지역에 가 있는 때도 많아서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해주고 그러고 싶은데 굳이 또 바쁜데 전화 걸어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약간 어떤 느낌은 저는 드냐면요. 꼭
필요한 말만 하는 가족인 것 같아요. 네,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딱 필요한 말만 하면 너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정보는 탁구 여제, 맞네. 그냥 현정화밖에 없지. 30%. 네. 자,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서연 양한테 궁금한데요. 엄마한테 이렇게 좀 시시콜콜한 아주 이렇게 재밌는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해봤는데 반응이 없어서 에이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필요를 못 느꼈는지 이거에 따라 되게 다르거든요. 네. 지금까지는 계속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렇지.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저랑 다르게 사는 걸 보고 한번 해볼까 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그랬어. 그러고 그러니까 또 막 제가 혼자서 쫑알쫑알 되기도 좀 그렇고. 남에 대한 얘기 어떻게 보면 험담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험담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친구에게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. 예를 들면 그렇게 사소한 이런 얘기들을 서로 우리는 안 하는 것 같아요. 엄마 얘기도 많이 못 들어보고 네. 제 얘기를 거의 해준 적이 없어요. 네. 아니 그 올림픽 때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제가 해준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분이 선수와의 그 남북 합작으로 그때 그 감동을 하면서 참 확 털어주시면 영화로 봤어요. 네. 약간 관계 좋은 먼 친척 같아요. 어머 이모 오셨어요? 그리고 너무 반가워. 그리고 한 며칠 있다 가시거든요. 그러면 언제 오세요? 그러면 한 추석 때쯤 한번 올까? 그러면 아이 그때 꼭 오세요. 그리고 각자 잘 지내. 그리고 평소에 잘 생각 안 해. 그러고 있다가 또 그 이모가 또 오면 어머 이모 또 오셨네요. 용돈 주면 감사합니다. 약간 이런 느낌. 부모 자녀 관계는 특별한 관계예요. 스페셜한 관계예요.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라는 단어를 쓰는 관계예요. 전화가 띠리리 울리면 딱 봐서 자식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잠깐만요. 그리고 왜? 무슨 일 있어? 아니면 이렇게 하는 관계인데 현정화 감독님 입장에서는 서연이를 위해 만사를 제쳐놓고 뭘 했던 경험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맞는 것 같아요. 네네. 이제 어릴 때에도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때는 또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었어요. 어릴 때. 그래서 맨날 태능에서 지내고 외국 시합 가면 보름 한 20일 정도 있다가 오고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많아서 저도 사실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있고 뭐 그러고 싶거든요. 근데 내일이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?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었던 거죠. 유나랑 이렇게 둘이 앉아 있는 게 되게 불편해요. 그러니까 이게 편하지는 않아. 딸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전화해서 야 어디야 뭐해 이렇게 할 수 있지가 않다니까요. 그거를 유나는 불편해할 수 있다니까요. 물어보진 않았지만 유나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갔었고 코로나 때문에 돌아왔거든요. 돌아와서 몇 달 뒤에 갑자기 독립을 하겠다는 거예요. 지금 실례지만 유나가 몇 살이지? 23살. 23살이 됐지. 그리고 나서 제가 유나한테 왜 독립하려고 하는데? 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못했어요. 왜냐하면 왜? 뭐 하려고? 왜 그랬는데? 뭐가 문제야? 이렇게 옛날에 많이 얘기를 했거든. 그러니까 걔가 그러면 입을 딱 닫는 것을 몇 번을 봤어요. 그래서 이것은 걔가 그렇게 결정한 거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보지 못했고 근데 이제 생각을 했지. 남편이랑 저랑 유나가 왜 그랬을까? 근데 걔의 이야기를 이렇게 추론해 보면 미국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국 아이들은 고3 딱 끝나면 경제적인 거 모든 것을 다 부모한테서 독립을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독립한 집에는 왜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? 솔직히 보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가면 잔소리를 할 것 같고 내가 내 손으로 다 치울 것 같고 그 자리에 그렇게 놓은 것도 걔가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지 않고 그렇게 흐트러진 자체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불편해질 것 같아서 아예 안 가봤어요. 딸과 감정적 직면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배우자와는 걔가 왜 그럴까? 이렇게 얘기를 나누지 네네. 본인한테 직접 이런 감정을 딱 직면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그게 좀 두려워요. 네. 제가 다시 한번 유나 씨한테 직접 물어보는데요. 왜 독립하려고 하셨어요? 궁금해요.
엄마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좋아하는데 같이 있으면서 부딪히는 부분이나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게 제가 많으니까 우리가 진짜로 나중에 더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이제 성인도 됐고 하니까 좀 거리를 갖고 그 거리에서 좀 서로 소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. 다시 내가 여쭤볼게요. 엄마랑 한 집에 지내면서 뭐가 불편했습니까? 엄마는 좀 직설적으로 뭔가 딱 얘기를 하는 편이고 저는 그거를 엄마가 얘기했을 땐 작은 거여도 되게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기보다는 정리를 조금 잘 못했었어요. 근데 그때 시기가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되게 좀 많이 지치고 했어서 조금 이제 쉬고 싶고 조금 약간 널브러져 있는 상태였는데 엄마는 항상 이제 늦게 오시니까 그걸 보면은 되게 왜 이렇게 안 치우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엄마랑 이제 아저씨랑 같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셨을 때 엄마가 그렇게 뭔가 얘기하는 게 되게 날카롭게 들어오더라고요. 근데 이걸 만 얘기하면은 엄마는 옳은 행동을 한 거니까 저한테.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런 죄책감이랑 저 자신에 대한 뭔가 불편한 감정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이에요. 네. 그때 아저씨가 옆에 계시는 게 더 좀 힘들었어요? 네. 그러니까 엄마랑 저랑 어떤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모든 모녀지간이 그렇잖아요. 근데 나에 대해서 뭔가 100% 이해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, 그러니까 모든 세월을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아저씨가 저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나를 너무 모르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. 아저씨가 좋은 분이지만 네. 유나 씨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저씨가 3분의 1의 포지션으로 들어와 있는 게 싫어요? 네. 네. 그러니까 엄마랑 둘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 세 명이 3분의 1씩의 이러한 포지션이 싫은 거군요. 저는 뭔가 이게 이런 마음이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좀 어떠세요? 유나의 마음을 좀 알고 계셨어요? 아니면 좀 어떠세요? 한편으로는 딸을 너무도 믿었던 것 같아요. 얘는 괜찮을 거야. 얘는 그렇게 할 거라고 내가 스스로 내가 믿어버린 네.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너는 그렇게 해야 돼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얘한테 강요한 건 아닌가.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셨던 세대예요. 네.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얘를 삼시세끼를 먹일 수 있을까? 내지는 이 자녀를 과연 대학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?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녀를 키웠던 세대거든요. 네. 근데 혜련 씨는 거기에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두는 엄마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너 하고 싶은 거, 너 공부하고 싶은 거,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머리칼을 잘라 팔더라도 내 뒷바라지 할 거야. 뒷바라지에 굉장히 중점을 둔 것 같아요. 8명 중에 딸 했는데 대학 가고 싶어도 에휴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. 뭐 여자애가 뭐 이런 내 딸한테만큼은 유학을 가고 싶어 난 보낼 거야. 그러니까 일을 한번 하면 완성도를 높이고 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. 찐이 돼야 되니까 막 외국에 나가 있고 이런 마음으로 난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뭐가 빠져 있냐면 자녀들과의 추억, 시간, 즐거운 경험, 대화, 상호작용 이거는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유나는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. 유나는 엄마가 일을 조금 줄이고 조금 덜 벌더라도 그래도 엄마랑 같이 얘기도 하고 어디 놀러도 가고 엄마랑 시간도 보내고 엄마랑 목욕탕도 같이 가고 목욕탕 안 가면 집에서 목욕도 하고 밥도 많이 같이 먹고 학교에 있었던 얘기 엄마하고 나누고 싶고 그랬을 텐데 너무 열심히 산 엄마였던 거죠. 난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성공하면 성공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 일을 열심히 하실수록 유나는
엄마를 보기 어려웠을 거고 엄마랑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았을 거고 엄마가 필요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저도 제가 일하는 엄마라 굉장히 공감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사실은. 네.